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제넥신이 될 것 같고요.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0일 4시 21분을 지나고 있고요. 실제 뭐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상하게 제넥신을 방송을 찍게 되면은 거의 뭐 15분, 20분 정도가량 찍게 돼요. 이 진짜 변화도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차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사실 할 말도 없는데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제가 좋아했다. 예전부터 좋아한 기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도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다른 종목들을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분이 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다시 받아서 리뷰하는 와중에 조금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될 것인가를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예, 이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오늘 소식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제 전상우님께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린다. 네, 저는 뭐 계속해서 뭐 저 자체도 종목을 거의 안 바꿔요. 제가 종목을 거의 안 바꾸고 거의 제가 한번 잡으면은 거의 놓질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실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제가 뭐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도 하잖아요. 박셀바이오. 이 30만 원 찍고 여기 8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 네,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리뷰했습니다. 네, 시즌도 똑같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딱히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뭐 크게 영향을 받질 않아서 제가 제 리뷰 자체가요. 네. 네,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제 성영철, 우정원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이유가 뭐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서영철 회장과 우정원 사장님은 여성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제넥신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우정원 대표이사는 13년도부터 제넥신에서 임상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단백질 생산 기술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올 초 사장에 선임돼 회사 전반을 이끌고 있고요.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홍성준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아이맵 바이오파마 닐 와마 미국 지사장을 사회이사로, 김영진 한독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홍성준 부사장은 최고 재무관리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로 지난해 제넥신에 합류했으며 사회이사로 선임된 와마는 노바티스를 거쳐 바이런 테러피틱스 CEO, 오펙사 테라피틱스 CEO 등을 역임했고요. 19년 아이맵 미국 지사장으로 합류한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이다. 그래서 제넥시는 각자 대표 체제를 통해 보다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코로나 백신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관망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특별히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은 뭐 굳이 매수냐 매도냐라고 했을 때는 관망을 제외하고 하면은 어 일단은 뭐 매수 관점은 뭐 약간 손절을 걸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은 충분히 유효한데 아마 단타 치기도 상당히 빡센 종목이에요. 네, 거래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매수 매도도 많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네. 뭐 근데 중간중간 슈팅을 주긴 하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겠죠. 네. 분명 이슈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 제넥신 제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게 변화가 없죠. 네, 변화가 없는데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게 되면은 저는 예전부터 제가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이제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이런 주봉을 가지고 분석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저항 레벨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리게 되면은 뭐 네이버나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데에 어떤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우질 못합니다. 네, 평생 남아요. 네, 근데 저는 이때 이제 4월 달, 5월 달에 분석을 했을 때
이런 트렌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런 트렌드를 상당히 잘 만들어줬던 게 제넥신이고, 현재는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현재 이런 구간들을 차례차례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항 구간들을 다 체크를 했었죠, 예전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빠른 로드를 하게 되면은 실제 주가는 잘 올라갔죠, 이 상태로. 근데 저항받는 구간들 보시면 다 딱딱 저항받을 자리에서 정량을 다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4월 10일 날 제가 작성을 했었던 건데, 제넥시는 신약 연구 개발 기업. 이때만 해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넥시는 알고는 있어도 그때 주목을 많이 받지는 않았던 시기예요. 4월 10일이면은 백신 얘기는 스물스물 나오던 때는 있었는데, 아마 이때 많이들 관심을 가진 한 5월, 6월달, 7월달부터 아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항체 융합 단백질 제조와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이제 4월 10일이면 지난달이면 3월달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암마케인 AACR이라는 게 취소가 되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 급락이 AACR 암마케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었어요. 최저점이 되었었던 파동이죠. 네. 글로벌 증시로 약세를 주가는 조정을 보였는데 실제 조정을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3월달, 4월달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강하게 조정받는데 제넥시는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의 동물 실험에 들어갔으며 국내 백신 개발 업체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6월 달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5월 달에 아스코에서 3중 음성 유방암 대상 GX-I7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1 비상 이상 이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이때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석에 있어서 약간 뭔가 기준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부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도 제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안 하다 그걸 좀 약간 반성도 하는데 또 반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물대를 기반으로 나와요. 보통 어떤 매물대를 기반으로 항상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파동은 이런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파동은 이 매물대, 고점 매물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점 매물대 이런 것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실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을 하면서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일 때는 실제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전일, 전주의 고점이 그 다음 주에는 저점이 되면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주시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추세가 반전이 되었죠. 계단식 하락이죠. 계단식 하락. 직전의 매물대가 현재는 저항을 받고 있고 현재 이 구간조차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지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은 또 정해져 있어요. 네. 이런 가격대들은 다 지지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역추세 거래하기에는 바로 이제 또 반등 기대가 나온다. 아니 기대 심리가 저점이 깨지면은 그 구간이 깨지면은 그 다음 매물대에서는 반등이 잘 나온다는 게 특징이긴 한데 실제 이 사이클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크게 깨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또 막상 여기서 잡자니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이 깨지면은 좀 기회로 삼을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좀 기회는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이클적인 부분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트렌드 자체는 항상 바뀌어요. 예.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트렌드는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다져지는 흐름, 다져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점이 깨지면 반등은 나오고 저점이 깨지면 또 반등은 나온다. 저점이 깨지면 또 반등은 나오고 깨지면 반등은 나온다. 근데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잘 안 깨는 구간들이 있어요. 저점을 만약에 여기를 저점을 깨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또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깨졌는데 또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라? 어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차라리 만약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어 제넥신에 대해서 조금 물타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을 조금 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괜찮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남은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 돈을 좀 버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또 힌트는 잘 주거든요. 올라가는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점에서 조금 물량을 확대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뭐 진짜 정말 특별히 할 만한 네, 리뷰가 없네요. 네, 할 만한 리뷰가 없고요. 근데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인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어, 뭐 차라리 조금 요즘에 결국에는 뭐 각자 다 투자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뭐 가치 투자 이런 것보다는 결국엔 가격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급등한 주식이니까 더 급등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이 없다 보니까 아 급등하겠지라는 투자 심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엔 급등했을지언정 지금은 그런 급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적인 요소가 걸린다라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에서 조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는 게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하루에 한두 종목은 꼭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이 다지면 이건 또 티가 나요. 티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글쎄 이 정도 바닥을 다졌다. 수평 매물대밖에 없죠. 아직까지는요. 기준이 이 수평 매물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고가 매물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면은 굳이 바닥에서 안 잡아도 여기 이런 자리들은 박스권 하단에 걸고 손절을 타이트하게 걸면서 접근하기엔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켜주면은 난 여기까지는 보겠다. 최소한의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죠.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좀 집중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 싸움도 시간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돈과 돈 이상으로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가지고 뭐 10%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한 시간을 가지고 1% 수익을 내는 사람 이건 또 실력이 갈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시간은 상당히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데서 조금 돈을 좀 만회를 손해를 만회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넥신에 조금 비중을 더 많이 실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